안녕하세요. 임용 합격 비법을 전수하는 대어 해리입니다.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임용고시 공부를 마음먹은 우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시험 공부를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시나요? 오늘 그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대학생이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A+를 맞고 싶은 과목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나요? 수업 열심히 듣기, 교수님 기출문제 보기, 선배들한테 물어보기, 재밌는 거 없나 유튜브 구경하기, 갑자기 친구들 인스타 구경하기 등등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시험 공지사항을 주시는 게 있어요. 교수님은 시험 범위나 문제 스타일, 배점, 시험 주의사항 등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때서야 공지사항과 OT 때 교수님이 올려주신 강의 계획서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아, 나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하고 제가 뭘 배우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범위를 보면서 무슨 책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고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험 공지사항을 보면서 시험 범위를 알고 교수님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를 왜 알려고 했냐면 거기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 안에서 교수님이 문제를 내실 거고 우리는 그 범위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생각하고 알맞은 대답을 준비하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A+를 맞고 싶으니까 교수님이 내왔던 기출이나 족보,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시험 안내를 읽으면서 A+라는 목표를 위해 시험을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은 임용시험 준비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무턱대고 책부터 사진 않았나요? 그냥 인강부터 결제하지 않으셨나요? 임용시험 시험 범위는 아시나요? 문제 형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출제 원칙은 아시나요? 채점 방식은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시험에 대한 이해 없이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이것도 정답이 돼요?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거나 해보셨다면 이 사람은 시험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치 교수님의 기말고사 공지사항을 안 읽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나와요?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우린 한 번에 합격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지 수험생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교 기말고사를 보려고 할 때도 하던 시험 준비를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고 하는 임용시험에서 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시험 공부의 시작은 시험의 공지사항을 읽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없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한테 끌려가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오늘은 임용시험을 분석하며 우리가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임용고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곳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이미 경험해 보셨죠? 바로 수능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국가 시험들을 주관하는데 그 중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또한 하나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연구사업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들어가면 교수님의 기말고사 공지사항처럼 이 시험의 이름, 출제 방향, 시험 일정,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문제 유형, 출제 원칙, 채점 방법, 채점 절차가 모두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지까지 나와요. 정말 친절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문제는 이렇게 낼게, 채점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친절히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낼 법한 문제를 생각하고 채점에 정답으로 인정될 만한 대답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시험에서 만점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질문을 다 알고 그 질문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대답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만점이에요. 그러기 위해 출제자들이 어떤 걸 문제로 낼지 공부하고 정답이 될 대답들을 모두 준비해가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시험 개요, 출제, 채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요입니다. 이 시험의 정식 이름은 사실 임용고시가 아니라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입니다.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건 그만큼 합격문이 좁다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부른 거죠. 저는 여기서 선정경쟁시험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출제 방향입니다.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 공정하고 객관, 신뢰성 있는 이라는 말을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정은 주로 11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보통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 수능인데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혜리야 너 시험 언제니? 하고 물어보면 수능 다음 주 토요일이야 하고 알려주면 돼요. 다음은 시험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시험은 1차 시험,
교육학 20점과 전공 8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면접, 지도안, 수업 실현, 실기와 실험 등입니다. 1차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면 선발 인원의 1.5배만 2차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임용시험 경쟁률이 적으면 10대 1, 심하면 30대 1인데 최소 80% 이상의 응시생이 1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1차 필기시험을 잘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이 끝나고 생각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공이나 2차가 아닌 교육학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 볼게요. 전공이나 2차 시험은 시간이 지나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학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학의 시험 유형과 문항 수입니다. 논술형 한문항. 특이하죠? 특히 이 시험은 객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논술형, 주관식이에요. 공부하면 나오는 학자나 용어나 이론들의 번역도 정말 다 다른데 이걸 주관식으로 열어두었습니다. 한문항으로 교육학을 평가한다고? 논술형이면 자유롭게 아무 말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글을 잘 쓰니까 좋은 점수를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논술형이지 사실 써야 하는 정답이 있는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객관식인데 객관식 선택지를 안 주고 정답을 쓰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왜인지는 좀 더 읽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출제 항목입니다. 우리가 찾던 출제 범위와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에 9개의 교직 이론 과목이 나오는데요. 이름들이 어디서 보신 이름들이죠?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에서 우리가 교직 수업을 신청할 때 보던 과목들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과목도 있고 아닌 과목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린 이제 다 배울 겁니다. 그런데 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공부 과목은 9개? 과연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다음은 아래에 출제 원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다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네, 나머지 말들도 모두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너 배운 거 잘 알고 있니? 그럼 그걸 진짜로 적용할 줄도 아니? 그럼 그걸 상황에 맞춰서 쓸 줄도 아니? 문제를 어렵게 안 낼게. 내가 묻는 건 다 너도 공부했던 거야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채점입니다. 채점 방법을 보면 공정, 객관, 정확한 채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채점위원들 워크숍도 하고요, 가채점도 하고요, 채점 기준도 수정 보완하고요, 채점위원 3명이 하나를 채점합니다. 그럼 셋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보다 셋 다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할 만한 답을 줘야 높은 점수를 받겠어요. 그래서 어떤 걸 답으로 인정해주나 보려 했더니 아니, 답안과 채점 기준을 안 줍니다. 이건 정말 교육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정답을 안 알려주면 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학에서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치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임용 수험생들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점수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교육학은 마냥 막막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매년 정답을 공개해달라는 많은 수험생의 요구에도 평가원은 매번 거부하는 대답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황을 뚫고 합격을 이룰 방법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읽어본 교육과정 평가원님의 시험 공지사항을 종합해보면서 말이죠. 아래에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방향, 출제 범위, 출제 원칙, 채점 방법, 채점 절차 등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시험은 이름에서 말하듯이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시험의 기능은 학습자 수준 파악, 학습 확인, 수업 개선 등 많은 목적이 있지만 이 시험의 목적은 뚜렷해요. 오직 합격자 선발입니다. TO는 적고 선생님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 등수를 매겨 TO만큼만 합격시키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출제 방향과 원칙에서도 객관, 정확, 공정한 채점, 신뢰성을 강조하고 채점 기준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주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수험생의 학습 능력 향상은 이들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임용 수험생들이 교육학에서 힘든 건 공부할 양이 많아서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나 문제를 보면 아,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걸 뭐라고 쓰더라? 하는 거예요. 출제 원칙에서 보이듯이 못 맞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낸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1등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자격을 다 갖춘 출중한 사람들 중에서 그냥 줄 세우기가 필요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에서도 교육학 한 문제를 내는데 난이도를 올리겠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내는 건 이 시험의 평가 타당성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교육평가 이론에서는 평가 항목 수가 적을수록 가장 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걸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낮아서 모두가 어떤 대답이든 쓸 수 있을 만큼 평탄하지만 소수의 우수자를 선발하고 변별해야 하기 때문에 채점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주관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의 질문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다양한 형태의 대답이 답으로 들어옵니다. 이 중에 어디까지 정답으로 인정해줄지를 출제위원과 채점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하는 거죠. 사실 수험생이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면 문제 만들고 합격자를 변별하기만 더 어려워집니다. 모두가 정말 만점을 맞으면 아무도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험은 일부러 정답을 안 알려주고 다양하게 정답이 들어오게 해서 일부러 선발할 때 채점 기준을 조정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대답들로 1등부터 1000등까지 만들어야 하니까요. 시험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불합리한 시험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시험을 분석하고 있는 우리에겐 유리한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교사에게 중요한 능력은 교사의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학생에 대한 애정, 교육에 대한 열의, 드넓은 이해심, 박식한 전공 지식, 뛰어난 공감 능력 등 정말 이분을 내가 학생일 때 선생님으로 만났다면 하고 생각이 들 만큼 멋있는 예비 선생님들을 여러분들도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능력들은 임용시험에서 절대 묻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시험은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선발 경쟁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교육학 20점과 전공 80점으로 나누었고 누가 정확한 주관식 정답을 썼는지 평가하는 거죠. 즉 출제위원이 묻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교사를 선발합니다. 뛰어난 문제 해결력이나 독창적인 의견, 창의적인 의견을 이 시험에서 우대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채점 방법에 나온 절차로 봤을 때 여러분의 뛰어난 답안은 채점 기준에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채점위원 3명이 명쾌하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발의 기능을 하는 이 시험에서는 누가 가장 미리 마련된 키워드를 포함한 대답을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독창적이거나 최신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단어로 채점자가 마땅히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교육학 이론서와 기출문제에 공인된 단어들로 답안을 적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답을 적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용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나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채점위원회 모범 답안에 마련된 정답 키워드가 포함된 대답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만이 모든 채점위원을 만족시킬 수 있고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합격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정답 키워드를 정확히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능력을 길러 수백 개의 대답 중에 우리의 답에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격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에서 어떻게 방대한 9개의 교육학 과목에서 모든 정답 키워드를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즉 임용고시 공부의 시작은 시험 분석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분석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린 이 시험의 목적이 선발에 있다는 걸 알았고 때문에 문제 출제와 채점에서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날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정답 키워드를 정확히 대답으로 적어내서 고득점으로 시험의 합격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 공지사항을 모두 습득하였으니 이걸 목표로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이 영상 아래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둘 테니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답 키워드를 정확히 쓰기 위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합격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